안녕하십니까.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어느 정도 자기 개인의 사당으로 생각하는지 그런 부분을 짐작케 하는 일이 오늘 일어났습니다. 오늘 강성 친명계 인사인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지역구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가 지금 논란이 일고 있죠. 그래서 퇴원을 하루 앞둔 이재명 대표가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과 통화를 해서 현 부위원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낮춰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약점인 선거와 관련한 비위가 터져나왔다는 점에서 민주당 전체에 상당한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현근택 부원장을 그대로 공천을 할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가 독단적으로 내부 논의라는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현 부원장에게 공천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징계 수위를 조절하라, 이렇게 주문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오늘 본회의 시작 직후 핸드폰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정성호 의원의 핸드폰이 취재진의 망원 카메라에 그대로 포착됐습니다. 문자 내용을 살펴보니 역시 민주당은 이재명의 사당이었습니다. 이 대표는 정 의원에게 현근택은 어느 정도로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징계 수위를 상의한 것이죠. 이에 정 의원이 당직 자격 정지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공천관리위원회 컷오프 대상, 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표는 너무 심한 거 아닐까요? 라고 다시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에 정 의원은 즉각 그러면 엄중 경고, 큰 의미는 없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문자 내용을 쭉 살펴보면 말이 상이지 사실상 징계 수위를 결정해서 정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징계 수위가 순식간에 총선 공천을 받을 수 없는 당직 자격 정지에서 공천이 가능한 엄중 경고로 수위가 떨어진 것입니다. 두 사람의 오늘 문자 통화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일 퇴원을 앞둔 이재명 대표의 상태가 예상했던 대로 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병실에서 사실상 당무를 시시콜콜 챙기고 있었던지 아니면 계속 보고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술 후 며칠이면 퇴원할 수 있을 것을, 또 아니면 지난 주말에라도 충분히 퇴원할 수 있었을 텐데 눌러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의혹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동안 이 대표 때문에 누군가는 병실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문자를 주고받는 것으로 봐서 그동안에도 쭉 전화로 소통을 해왔음을 짐작케 합니다. 병원에서는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해서, 그래서 절대 안정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 당무를 보지 않고 안정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워낙 거짓말에 능수능란하니 민주당의 거짓말이야 그리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동안 이 대표의 병세가 외부로 흘러나오지 않았죠. 그러면서 이 대표가 상처에 비해서 너무 오래 입원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는데 민주당은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번 초기부터 위중하다, 또 천운이다, 이런 말로 이 대표의 상태를 부풀려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공천 적격 심사가 비명 철퇴, 친명 솜방망이라는 비명계의 주장이 오늘 이 대표의 문자로 현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공천 적격 심사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근택 부위원장의 사례를 볼 때 이 대표가 일일이 챙겨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대표와 정성호 의원 두 사람 간의 문자 통화로 그런 증거가 포착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성추행 논란을 빚은 인물이 비명계였다면 굳이 상의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컷오프 시켰을 것입니다. 당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가 내려졌을 것이죠. 이 대표의 문자 한 줄에 정성호 의원은 즉각 공천이 가능한 선까지 징계를 낮췄습니다. 이제 정 의원이 그런 뜻을 공관위에게 전달하겠죠. 이 대표의 뜻이라면서.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어서 상황이 다소 유동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아마 제 생각에 이 대표 지금까지 스타일로 봐서는 그대로 현 부원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그대로 밀어붙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공천관리위원회나 윤리위원회 등 현 부원장에 대한 징계 처분을 지금 결정할 수 있는 조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정 의원. 그런 정 의원과 이 대표가 징계를 논의했다는 점, 이 자체가 사실은 당헌당규 위배죠.
아마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공천을 앞두고 있어서 의원들이 눈치를 보느라고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문자 내용으로 공관위나 윤리위원회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입증됐습니다. 두 사람의 문자 대화 내용이 알려지면서 비주류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문제는 이제 비명계인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내일 탈당을 하겠다고 지금 사실상 선언해둔 상태죠. 그래서 아마 당내 반발 강도는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천을 앞둔 의원들이 굳이 나서서 이 대표의 심기를 상하게 해서 자기에게 득이 될 게 없다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민주당은 역시 이재명 대표의 사당이었다는 점은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또 주목되는 부분은 이 대표와 정 의원의 관계입니다. 정 의원은 그간 언론이 친명계 좌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이재명과 고시 동기이고 오랜 기간 알았던 사이지 좌장 역할을 한 개파의 중간보스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부인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자 내용을 보면 이 대표는 꼬박꼬박 마지막에 요자를 붙이고 그런데 정 의원은 반말투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 대표는 현금택은 어느 정도로 할까요? 라고 물었는데 정 의원은 당직 자격 정지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라고 답변하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두 사람이 고시 동기이기는 하지만 정 의원이 연배가 높아서 아마 옛날부터 그렇게 지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두 사람의 관계가 그렇게 정리되어 있으면 다른 친명계 의원들은 당연히 정 의원을 깍듯이 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 의원은 친명계의 좌장이 되는 것입니다. 현 부원장은 강성 친명계로 이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입니다. 그는 비명계의 윤영찬 의원이 있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출마를 준비해왔고 지금 예비 후보로 등록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 지역 정치인의 여성 수행 비서에게 지역 정치인과 같이 잡느냐 뭐 그런 식으로 성희롱 발언을 했고 그 사실이 이제 오늘 뒤늦게 드러난 것입니다. 당 안팎에서는 현 부원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보면 친명계에 대한 이 대표의 생각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들이 흘러나왔는데 역시 이 대표는 관대한 처분을 주문했습니다. 이재명당을 확실하게 완성하기 위해서는 총선 이후에 이재명당을 확실하게 완성하기 위해서는 당선자들 가운데서 강성 친명계들이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현 부원장도 아마 그 중에 한 명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